차 트렁크 속 여성 시신 사건의 피의자 김일곤을 경찰이 공개 수배했습니다. 공개 수배 사흘째 되는 날 한 동물병원에 김일곤이 흉기를 들고 나타납니다. 강아지 안락사 약을 달라고 협박을 합니다. 자, 이러면 안 되십니다. 이러면 안 돼요. 예. 칼 들고 움직이지 말라고. 안락사 약만 주면 가겠다고. 문을 우리가 잠그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와서 문을 잡아 당겼죠. 약은 또 왜 구하는 거지? 결국 김일곤은 이 안락사 약을 구하지 못한 채 도망을 또 가게 됩니다. 신고가 됐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아까 말했던 인상착의의 사람을 마주쳐서 보니까 김일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검문을 합니다. 검문하는 과정에서 이제 김일곤이 흉기를 꺼내서 저항합니다. 위험해, 안 돼. 네. 복대에 20cm 크기의 칼 2자루를 지금 차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이 또 도움을 주셨고요. 위험할 뻔. 네. 자, 흉기 하나를 빼앗습니다. 저분은 고맙네 진짜. 복대에 차고 있었던 흉기까지 뺏었고 주머니에 있었던 흉기까지도 칼을 3개나 갖고 있었어요. 네, 이렇게 체포가 됐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 너무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아니 근데 사실 시민분 같은 경우는 흉기 봤으면 되게 놀랄 법도 한데 침착하게 잘 도와주셨네요, 정말. 그러게요. 자기가 잡힐 것 같으니까 흉기를 여기저기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김일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때 발견된 게 바로 28명의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던 종이 바로 살생부였습니다. 영화 같은 데서나 나오지 실제로 저렇게 살생부를 적어놓고 다니는 사람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거기에는 누가 어떤 사람들이 좀 적혀 있었습니까? 그 종이에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무시당하고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전부 다 정리해 놨었습니다. 몇 년 전에 조사받았던 형사의 이름도 있었고 재판을 한 판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불친절하게 대해줬다라고 생각하는 간호사나 의사도 있었어요. 심지어 자주 가는 식당의 주인까지 이름도 적혀 있었는데 정말 놀란 건 뭐냐면 집 주소가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빌라의 지하 1층 왼쪽 대문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도대체 구했느냐 했더니 돈만 있으면 다 구할 수 있는 자료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는데 불법적인 어떤 일들은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 안락사를 시킬 수 있는 약을 달라고 막 동물병원에 온 거거든요. 사람한테 쓰려고. 김일곤의 주장에 따르면 동물병원에서 안락사 약을 달라고 한 이유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거짓말이야. 그게 이제 말이 되지 않는 게 사실상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그러면 더 쉬운 방법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데도 흉기를 가지고 안락사 약을 가져가려고 했던 거는 살생부 속에 누군가를 피해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맞아요. 아니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28명이나 살생부를 하나나 적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복수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또 자살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결국 그건 뭐냐면 이게 서로 상충되잖아요. 그건 자살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이 28명을 살해하고 나서 내가 죽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살생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유사 사례들을 좀 봐야 됩니다. 온보현이라는 연쇄살인범 역시 자기가 자살하겠다라고 해놓고서 자살하기가 겁나고 무서우니까 이것은 달성하고 죽겠어라고 한 게 자기 나이만큼 여성을 살해하고 죽겠다라고 하면서 살인 일지를 만듭니다. 강남 고시원 방화 살인 사건 범인 정성진 역시 죽고 싶은데 죽기가 무서워서 죽기 전에 내가 사람들을 죽이겠어라는 그 이유만으로 고시원에 불을 지르고 나온 사람들을 살해하고 일지를 작성을 하거든요. 김일곤 역시 결국은 자기 삶에 있어서 의미를 상실한 겁니다.
남들에게 인정도 못 받죠. 그리고 만족도 못하죠. 비참하죠. 죽고 싶은데 죽긴 무섭고 겁나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인정도 받고 의미를 남기고 가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가 만족을 느끼고 성취감 느끼고 그것이 이제 살생부의 혼자만의 의미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체포된 김일곤, 체포된 직후에 경찰서로 연행이 됐는데요. 연행 과정에서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아, 듣기도 싫어. 표정 봐, 너무 뻔뻔해.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잘못한 게 없어요, 난. 어디 화를 내? 난 더 살아야 돼. 전에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난 잘못한 게 없고 나는 더 앞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긴 죽여놓고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사람 뻔뻔하지? 아. 더 살아서 뭐 사람들 더 죽이겠다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 김일곤은 경찰 진술 과정에서 살생부에 적은 사람들에 대해 혼잣말처럼 이것들을 다 죽여야 하는데 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요. 다 죽이고자 한 놈들을 못 죽이고 가니 그놈들은 춤추고 캐제를 부르겠네 라고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진짜 끝까지 반성이란 게 전혀 없네요. 그동안 우리가 정말 끔찍하게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많이 봤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는 대부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죄드립니다 라는 말이나 태도를 보였거든요. 근데 김일곤은 끝까지 전혀 소위 우리가 흔히 인간의 기본 양심조차 없다라고 할 만한 이런 범죄자이지 않습니까? 김일곤 결국 강도살인, 특수강도살인, 일반 자동차 방화, 또 살인 예비 등 13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요.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에서 김일곤이 재판장을 향해서 나를 사형시켜주세요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렇게 항의를 하다가 법정에서 퇴정 조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아니,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돼요, 그럼 그냥. 네, 그래서 검찰이 항소를 합니다. 몇 개월 이후에 2심 재판이 열렸고요. 재판부는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우리 법제상 무기징역형보다 더 무거운 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으로 하여금 향후 기간에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라는 판시 이유를 밝히면서 김일곤에게 최종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저는 무기징역이 김일곤한테는 진짜 괴로울 것 같아요. 자기보다 덩치가 좀 있거나 조금 나보다 센 사람을 보면 기가 죽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고. 근데 교도소에 가면은 얼마나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드글드글 하겠어요. 분노는 쌓이지 풀 데는 없지. 그게 진짜 진정한 벌이 아닐까 싶어요. 아, 이 마음의 원한을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화상을 입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그 뜨거운 석탄을 던졌을 때 피해를 입는 사람은 무고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